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면서도 불확실한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 속을 한번 보세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시를 쓰고 코드를 짜며 단 몇 초 만에 인간을 뛰어넘는 지성을 선보이고 있죠. 증권 시장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 AI 혁명에 지금 탑승하지 못하면 영원히 낙오된다. 이런 소외공포, 즉 포모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만 물러서서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를 바라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익숙한 냉기가 느껴집니다. 급격한 기술 혁신, 폭발하는 투기 열풍, 천문학적인 부재,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 그리고 지정학적 패권 전쟁까지.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것은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기상청의 과거 일기예보 기록을 전부 버리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우리의 생애에서는 처음일지 몰라도 인류 역사에서는 수없이 반복된 거대한 주기, 즉 빅사이클의 한 장면일 뿐이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사이렌이 아닙니다. 지난 500년의 금융사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AI 버블의 본질, 80년 거시경제 대주기의 메커니즘, 금융위기의 역사적 발생 원리,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 구루들의 대처법과 마음가짐을 깊이 있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다가오는 경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아주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경제학 전문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솔직히 전문 용어라고 하면 어렵고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그 본질은 생각보다 정말 단순합니다. 10가지 핵심 키워드를 아주 직관적이고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AI 버블입니다. 이건 기술의 실질적 가치보다 사람들의 환상과 투기적 자금이 훨씬 빠르게 달려가면서 기업의 가격, 즉 주가가 본질적 가치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맛있는 커피 한 잔의 원가가 5,000원인데 이 커피를 마시면 천재가 된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급기야 커피 한 잔을 500만 원에 사고 파는 상황이 온 겁니다. 커피 자체는 훌륭한 음료가 맞죠. 하지만 500만 원이라는 가격은 명백한 거품, 즉 버블입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잠깐 이거 그냥 커피잖아? 하고 깨닫는 순간 거품은 한순간에 터지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거시경제 대주기, 즉 빅사이클입니다. 부채의 축적, 내부 정치적 갈등, 지정학적 패권 다툼,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4가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약 80년, 그러니까 인간의 한 세대 수명을 주기로 일어나는 장기 경제 정치 순환을 뜻합니다. 이것도 비유를 해볼까요? 인간의 신체 주기와 똑같습니다. 청년기에는 건강하고 빚이 없으며 성장 속도가 빠르죠. 이게 빅사이클의 시작입니다. 장년기에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사업을 키우며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성숙기죠. 하지만 노년기에는 몸이 병들고 빚은 산더미처럼 쌓이며 가족 간의 유산 싸움이 벌어집니다. 위기와 붕괴기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탄생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부채 및 신용위기입니다. 내 돈, 즉 자본이 아니라 남의 돈인 대출이나 레버리지로 자산을 사들이다가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줄어들어 빚을 갚지 못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 돈 1,000만 원에 은행 대출 9천만 원을 더해서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볼게요. 집값이 1억 2천만 원이 되면 내 수익률은 무려 200%가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8천만 원으로 20%만 떨어져도 내 원금 1,000만 원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은행에 빚 1,000만 원이 추가로 남게 됩니다. 이 빚을 갚으려고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으면 시장 전체의 집값이 연쇄 폭락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키워드는 자산 배분 및 다각화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않고 서로 다른 악재와 호재에 다르게 반응하는 여러 자산, 예를 들면 주식, 채권, 금, 현금, 암호화폐 같은 곳에 돈을 나누어 담는 위험관리 전략입니다.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를 자식으로 둔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비가 오면 우산이 팔리고 햇빛이 비치면 집신이 팔립니다. 두 가게를 모두 운영하면 폭우가 쏟아지든 폭염이 내리쬐든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5번째 키워드는 세계 질서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세계를 지배하던 패권국, 과거의 영국이나 현재의 미국 같은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새로운 신흥 강대국,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나라가 도전하면서 금융, 통화, 군사적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학교 교실로 비유해 볼까요? 학급에 절대적인 반장이 있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돈도 많아서 아이들에게 규칙을 정해줬죠. 하지만 반장이 늙고 빚이 늘어나자 체력이 강해진 부반장이 이제부터 규칙은 내가 정한다 하면서 도전장을 내밀고 학급 전체가 두 패로 갈라져 싸우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째 키워드는 실업 및 노동시장 변화입니다. AI와 로봇공학이 단순 육체 노동을 넘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지적, 전문적 노동까지 대체하면서 일자리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코딩, 번역, 법률 문서 작성, 영상 편집 등이 대표적이죠. 농경시대에 트랙터가 등장하자 수백 명의 농부가 일자리를 잃었던 것처럼 사무실에 디지털 트랙터인 AI가 들어와 수백 명의 사무직 노동자가 하룻밤 사이에 필요 없어지는 현상과 같습니다. 7번째 키워드는 양극화 및 빈부격차입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AI를 소유한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가 오직 노동만으로 돈을 버는 속도를 압도해서 사회적 계층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자본가는 KTX를 타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노동자는 걸어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만큼 멀어지겠죠. 이 격차가 극에 달하면 사회적 폭동이나 극단주의 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8번째 키워드는 금과 하드머니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인쇄하거나 발행량을 늘릴 수 없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검증된 실물 안전자산을 뜻합니다. 종이화폐가 정부의 약속이 담긴 수표라면 금은 자연이 보증하는 진품입니다. 종이화폐는 정부가 위기에 처하면 무제한으로 찍어내 가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금은 연금술사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가치를 유지합니다. 9번째 키워드는 현금의 함정입니다. 은행 통장에 현금을 가만히 모아두면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과 세금 때문에 구매력이 매년 실질적으로 도둑맞는 현상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두고 뿌듯해합니다. 숫자는 5년 뒤에도 1,000만 원으로 그대로 있죠. 하지만 그 사이 짜장면 값이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다면 내 현금의 실제 가치는 반토막이 난 겁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를 두고 현금은 쓰레기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키워드는 적응력과 자기인식입니다. 거대한 경제적 풍랑 속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약점과 성향을 명확히 파악한 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빠르게 자신을 개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룡은 빙하기가 왔을 때 거대한 덩치와 힘을 자랑하다가 결국 멸종했습니다. 반면 아주 작은 포유류들은 춥고 변화한 환경에 맞춰 굴을 파고 식성을 바꾸면서 살아남아 지구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죠. 이렇게 핵심 개념들을 정리하고 나니 경제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이 아닙니다. 지난 400년간 인간이 저지른 거품의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5단계 시나리오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 5단계를 살짝 짚어볼까요?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이나 자산이 등장하는 탄생 단계. 두 번째, 자금이 유입되고 가격이 오르는 호황과 확장 단계. 세 번째, 빚을 내서 투기하고 포모가 극에 달하는 광기와 레버리지 단계. 네 번째,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고갈되는 균열과 긴축 단계. 마지막 5번째, 투매와 파산, 대공황이 몰려오는 공포와 대폭락 단계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대표적인 3가지 사건을 통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29년 미국 대공황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렸습니다. 라디오, 라인 생산 방식의 자동차,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인류는 가난을 극복했다라는 창가가 널리 퍼졌죠. 당시 광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주식 구매 대금의 90%를 빚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10달러만 있으면 100달러어치 주식을 샀던 겁니다. 길거리의 구두 닦기 소년도 주식을 추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 1929년 10월 24일 이른바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마진콜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고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연쇄 파산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실업률은 25%를 돌파했고 세계 무역량은 60%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2000년 닷컴 버블입니다. 인터넷에 일하는 문명사적 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구경제는 죽었고 신경제가 왔다 라는 슬로건이 증시를 지배했죠. 당시에는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사업 계획서만 있는 회사도 이름 뒤에 닷컴이나 넷만 붙이면 상장 첫날 주가가 300%씩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실제 실적이 주가를 전혀 받쳐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시작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격화되면서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78%나 폭락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예측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하지만 혁명적 기술에 투자했다라는 사실이 그 주식을 어떤 가격에 샀는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연준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신용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이른바 닌자, 노인컴, 노잡, 노에셋 세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금융공학자들은 이 부실 대출들을 복잡하게 섞어서 AAA 등급 파생상품으로 포장해 전 세계에 팔아치웠죠. 결국 부동산 가격이 꺾이고 금리가 오르자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사건,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80년 거시경제 대주기와 AI의 버블의 충돌. 자, 그렇다면 방금 살펴본 역사적 위기들이 지금 이 순간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레이 달리오는 수백 년의 역사를 연구한 끝에 하나의 제국과 시스템이 평균 80년에서 100년 동안 6단계에 걸쳐 순환한다는 거시경제 대주기를 정립했습니다. 그 6단계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전쟁 직후 빚이 없고 평화로운 새로운 질서 수립. 2단계 신용이 확대되고 생산성이 증가하는 번영. 3단계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버블과 거품의 만연. 4단계 양극화와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빈부격차 극대화 및 정치적 갈등. 5단계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재정 위기 및 통화 가치 하락. 6단계 내분과 내전, 그리고 지정학적 패권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서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금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가는 자락에 서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째, 미국 정부 부채는 이미 3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부채의 폰지 사기 상태에 진입한 거죠. 둘째, 미국 상위 10% 가구가 전체 주식 자산의 약 90%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위 50%는 당장 $1,000의 비상금도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도전국인 중국의 신냉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동 분쟁이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취약한 대주기의 끝자락에 AI라는 전대미문의 기술 혁신이 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매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언제 실질적인 매출과 순이익으로 회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거나 지정학적 위기로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빚으로 연명하던 AI 스타트업들과 과평가된 기업들이 연쇄 폭락하는 이른바 핀으로 풍선을 찌르는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 속에서 피어난 투자 구루들의 격언과 대처 전략 들으면 들을수록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는 무지한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전설적인 투자 구루들은 이런 거대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구루는 워런 버핏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썰물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시장이 공포에 질려 대폭락할 때 버핏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쟁여두었던 현금을 쓸어 담아 골드만삭스, 제너럴 일렉트릭,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업들의 주식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매수했습니다. 버핏은 평소에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가치가 비싸면 엄청난 현금을 보유한 채 끈질기게 참아냅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와 시장에 돈이 말랐을 때 비로소 구원자로 등장해 독점적 기업들을 터무니없이 싸게 사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구루는 레이 달리오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원칙은 수익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의 성배를 찾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상관관계가 없는 15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다. 2008년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40% 폭락할 때 레이 달리오가 이끄는 퓨어 알파 펀드는 무려 플러스 9.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정 자산에 올인하지 않고 경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오래더 포트폴리오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구루는 찰리 멍거입니다. 그는 기다림의 미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큰 돈은 매수나 매도가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온다. 투자자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주가가 50% 폭락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볼 수 있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시장의 광기 어린 폭락을 견뎌내는 심리적 강인함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구루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그는 유명한 개와 주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주식시장과 경제의 관계는 산책하러 나간 주인과 개의 관계와 같다. 개는 앞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뒤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결국 주인에게 돌아온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공포나 광기에 휩싸여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과 경제의 본질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명쾌하게 짚어준 겁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실전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자, 그렇다면 이 구루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키워야 할까요?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전 포트폴리오 4단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현금의 함정을 피하고 실탄을 준비하세요. 현금을 100% 통장에 쥐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자산을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폭락장이 왔을 때 좋은 자산을 주울 수 있는 유동성으로서의 현금 비중, 약 10에서 2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당위 국채나 AMF처럼 이자를 주면서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 금과 하드머니로 시스템 리스크를 방어하세요. 중앙은행이 부채를 메우기 위해 돈을 찍어낼수록 종이 화폐 가치는 폭락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는 화폐 인쇄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금에 배분해 두세요.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시스템이 무너질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유일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 단계,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으로 다각화하세요. 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상승하거나 버텨주는 채권, 원자재, 달러 자산을 조합해야 합니다. 주식 내에서도 과도한 평가를 받는 AI, 소프트웨어 기업 일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AI, 필수 하드웨어, 독점 기업,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기업, 필수 소비자의 등으로 나눠서 분산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비트코인을 재해석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하드머니 후보로 거론됩니다. 다만 아직은 기술주와 같은 위험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높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삶에서 5% 내외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생존 전략과 마음가짐.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자산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개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집중하세요. 역사는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았음을 증명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공부한 기술이 AI 때문에 쓸모 없어졌다고 절망하거나 거부하지 마세요. AI를 내 일자리를 빼앗는 적이 아니라 내 밑에 둔 유능한 비서 1000명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AI 도구를 가장 잘 다루는 1%가 나머지 99%의 생산성을 압도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둘째, 인간 고유의 영역에 집중하세요.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과 진정성 있는 관계 형성, 두 번째는 맥락을 읽는 직관과 도덕적 판단력,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와 질문을 던지는 능력입니다. AI가 답을 내놓는 속도는 인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는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셋째, 자기인식과 메타인지를 키우세요. 레이 달리오는 성향 진단 도구인 프린시플스 U를 만들어 강조할 만큼 개인의 자기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위험을 선호하는 타입인지 안전을 추구하는 타입인지 명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 약점을 보완해줄 도구나 동료를 찾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메타인지야말로 거대한 위기의 시대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어떤 이는 벽을 쌓고 어떤 이는 반각개비를 만든다. AI 버블이 언제 터질지, 거시경제 대주기의 붕괴가 내일 올지 3년 뒤에 올지는 그 누구도 정확한 날짜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확실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품은 언젠가 터지며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고 그 위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재편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1929년의 대공황 속에서도 2000년의 닷컴 버블 폭락 속에서도 2008년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역사의 주기를 이해했던 준비된 사람들은 폭락장을 삶의 가장 큰 기회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공포도 아닙니다. 내가 선 자리가 버블의 한복판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냉정한 현실 직시, 당위 시세에 흔들리지 않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AI를 내 무기로 삼는 적응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경제 폭풍우 속에서 일기예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마시고 역사가 증명한 원칙을 견고히 세워서 다가올 위기를 여러분 인생 일대의 도약으로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